자, 계속 나가볼게요. 아까 이제 시작에 관한 다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진화론과 창조론. 그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지금 딱 그려왔어요. 한번 봐봐. 위에 있는 게 진화론이고 밑에 있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요, 딱 요약하면 이렇게 돼.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별이 생겨나고 이런 행성 같은 거, 지구 같은 행성이 생겨나고 그 행성 안에서 단단한 생명이 점점 복잡한 생명으로 진화했다. 이 진화론이야. 진화론. 위에 있는 그림이. 그런데 창조론은 이것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이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점 불어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한 사건을 겪습니다. 이 플러드라고 되어 있는 홍수 사건, 대홍수.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탑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돼요. 창조론. 너무너무나 다른 이야기잖아.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종교. 그래서 아니 교회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이야기는 종교인데 종교 이야기를 과학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건지 그게 완전히 상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에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3단계 진화론. 이건 사실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조금 선생님이 마음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최대한 쉽게,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과학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1단계 무기물. 여러분 무기물이 뭔지 알아요? 무기물?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무기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이에요. 돌이 암석. 그 암석에 있는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네랄. 이 무기물들이 유기물이 돼야 돼.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1단계. 그 유기물에는 어떤 것이냐면 아미노산과 단백질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유기물이 됐으니까 이 유기물이 이제 합쳐져 갖고 뭐가 돼야 되냐면 세포가 돼야 돼. 우리 생명을 이루는 기본 단위 있잖아요. 그죠? 세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세포가 또 점점점 자라서 복잡한 생명체가 돼야 돼. 요 반드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없는데도 진화론자들은 저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진화가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잖아. 그지? 믿는 거야. 자, 1단계, 2단계. 그걸 선생님이 원시국물로 설명을 해줄게요. 원시국물. 요 원시국물이 있었다고 하잖아. 그지? 굉장히 오래전에 지구가 물로 덮였고 그 물 속에서 꼬물꼬물꼬물 아주 귀여운 원시세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 이 과정이 1단계, 2단계입니다.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연력학의 제2법칙. 너무 어려워. 됐어. 이거 기억하지 말고 이런 거 봐. 그림만 기억해요. 여러분들 시간의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중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해봐요. 맨 처음에 어떤 게 몇 번? 1번. 그 다음 몇 번? 3번. 그 다음이 2번. 이거는 약간의 상식이야. 그지?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도
처음에는 완벽했던 것들이 점점점 부서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 옷을 샀단 말이야, 그지? 처음에는 새 옷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점점 낡잖아, 그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맞죠, 그죠? 그걸 갖다가 조금 유식한 말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조금 유식한 말로. 처음에는 짜임새가 있고 아주 구조가 단단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무질서하게 바뀌는 것. 이게 연력학의 제2법칙이야. 근데 이거는 방금 여러분 그림을 봤듯이, 이 그림을 봤듯이 이거는 과학을 몰라도 그냥 상식이야. 그렇잖아요. 새 것이 점점 낡아진다. 이거 상식 아니야? 맞죠, 그죠? 근데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는 이거를 반대를 갑니다. 자, 보여줄게. 유기물이라는 것들, 아까 아미노산과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지? 그럼 유기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기물로 바뀌어요. 그게 실제로 연력학의 제2법칙에 의한 방향이야. 유기물이 복잡한 거거든? 복잡하고 짜임새 있는 게 점점 무질서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연력학의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반대 방향. 무기물이, 돌이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이 된다. 이게 진화론이야.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죠? 벌써 이 이야기 자체가 틀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포. 여러분, 세포가 얼마나 복잡하게요.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알아요? 세포 정말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세포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 이 세포 하나가. 근데 우리 몸속에는 세포가 거의 100조 개의 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진화가 됐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아까 세포를 이루는 기본 단위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을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 미리 다 구해왔어. 확률이 뭔지 알죠? 우리 중1 학생들이 알죠, 그죠? 확률.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예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네, 그죠? 50%.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2개잖아. 2개니까 몇 분의 몇? 12분의 1. 맞아요. 자,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과 주사위 2개의 숫자의 합이 12가 될 확률은 어떤 게 더 확률이 커요? A가 확률이 높아요? B가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A는 50%, B는 2.77%래. 이 확률인데 확률이 낮을수록 우연히 일어나기 힘들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하나 또 봤습니다. 10의 50승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공이 몇 개예요? 50개. 분모에 공이 50개짜리 숫자가 있어요. 그죠? 숫자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의 50승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 0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이 숫자가 뭐냐 하면은 수학자들이 어떤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날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보다 작으면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확률이에요. 기준선이야, 기준선. 10의 50승분의 1보다 확률이 더 낮으면 우연하게 일어날 수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필연적으로, 반드시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죠? 봅시다. 이제 로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확률을 로또 확률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로또 해봤어요? 안 해봤어? 해봤어요? 로또 해보니까 어때? 별로 재미없었어? 로또는 나중에 그 번호를 이렇게 쪼는 맛이야. 선생님도 나중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로또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뭔지는 알잖아요. 그지? 1에서 45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맞추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재미있는 놀이인데 로또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알아요? 확률이 얼마냐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확률이야.
814만 5060분의 1. 그러면 확률을 제껴놓고 반드시 로또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말고. 답을 알면 당연히 맞추지. 그거 말고. 로또 반드시 1등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무식한 방법이야. 그렇지, 그렇지. 몇 장을 쓰면 돼, 로또를? 저거. 814만 5060장의 로또를 쓰면 어떻게 돼? 반드시 1등 한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야, 그지?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814만 5060장을 쓰는 게 힘든 거야. 그죠? 자, 한 번호에, 우리 로또 한 장에 1,000원 하는 거 알죠? 그죠? 아니야? 몰라? 너 할 때는 얼마였는데? 500원? 2,500원? 아, 그래요? 올랐나? 로또가. 어쨌든, 한 장에 1,000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1,000원 하는 거, 이 로또 한 장이 1,000원 한다고 보면, 계산을 하면, 814만 5,060장을 사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81억이에요, 81억. 그럼 벌써, 우리 로또 1등 하면은, 보통 1등 당첨금이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81억을 들여서 20억을 타면은, 손해예요. 남는 장사야. 완전 손해야. 이거 망하는 거야. 그치? 60억을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814만 5060장을 쓰려면 한 번호를 쓰는데 5초가 걸린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을 계산하면 471일이 걸린대. 번호를 다 쓰는데 471일이 걸리고 이거를 개월수로 따지면 15.7개월. 이거는 로또 1등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 로또 1등 한 분들 많이 계시나? 아무도 없어. 로또 1등 하기 정말 힘든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로또가 1등 되는 확률하고, 그지? 조금 있다가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확률을 선생님이 계산을 비교를 해왔어요. 자, 얼마냐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방금 본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로또가 1등 되는 확률, 요 확률은 아까 선생님이 기준선 10의 50승분의 1이라는 확률보다는 훨씬 크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죠? 단순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단백질 하나. 자, 봅시다. 단백질 하나는 아미노산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단백질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 그 다음에 단백질의 평균 아미노산의 개수가 500개. 20가지를 500개를 나열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특정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만약 이게 순서가 깨지면 이 단백질은 생명체의 구성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특별한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배열을 해야 돼요. 그 배열된 순서의 확률이 얼마냐면은 1.1 곱하기 10의 800승분의 1이야. 공이 몇 개예요? 800개. 분모에 800개의 공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아까 로또 1등 하는데 814만 5060분의 1이었잖아. 그 확률과 요 확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로또를 얼만큼 1등을 할 수 있냐면은 114주를 연속으로 1등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로또를 2주 연속으로 1등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114주를 연속으로 1등을 한다고 쳐봐.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거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죠? 114주로 연속으로 1등을 해야 돼. 근데 이 확률이 뭐냐면 단백질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확률이에요. 얼마나 단백질 하나 만들어지기 힘드냐. 그죠? 그러면 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지금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이 단백질이 수만 개가 세포를 이루고 그 세포가 100조 개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 그럼 이게 진화가 됐다 그러면 이 확률은 대체 얼마겠어?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는 임의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3단계. 1단계, 2단계 했고 단세포 생명체가 이제 복잡한 생명체가 된다고 쳐.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류가 양서류 되고 양서류 파충류, 파충류 조류, 조류가 포유류가 된다?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달팽이 있잖아요. 이 달팽이가 수억 년 동안에 달팽이인 채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알아요? 얘는 왜 진화 안 했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쟤는 진화하지 않은 특이한 예라고 합니다. 그 말이 참 이상하지, 그지? 어쨌든 달팽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화를 믿어야 돼. 보여줄게. 지금 보고 있죠? 날아가는 거야 이제. 팡 하고 한 번 더 보자. 달팽이 옆에 막 이상한 게 막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터보 엔진 달고 날아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면은 진화를 믿어야 돼요, 안 해요? 믿어야 돼. 저렇게 진화되나 안 되나요? 안 돼. 서글프게도 달팽이는 수억 년간 달팽이래요. 이상한 거야. 그렇게 수억 년이라는 그 시간의 근거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쟤는 왜 진화 안 했는지. 자, 여러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면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세균과 어류의 중간,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간, 파충류와 유인원의 중간쯤이 있어야 되는데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일부 저거는 중간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간 있어요. 어떤 거 있는지 보여줄게. 여기 시조새.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시조새는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래요. 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빨, 이 부리에 이빨이 있대. 이빨은 파충류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날개 끝에 발톱이 있대. 이것도 파충류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긴 꼬리가 있는데 긴 꼬리는 파충류의 특징이니까 얘는 새인데 이런 파충류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 중간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맞을까? 아니야. 여러분 이빨을 갖고 있는 파충류 엄청나게 많아. 가지지 않는 파충류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북이들 이빨 없어요. 거북이. 근데 어떻게 이빨을 파충류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조라는 새 중에서 부리에 이빨을 갖고 있는 놈 엄청 많아.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구글에다 쳐보세요. 이빨이 있는 새 이렇게 쳐보세요. 많아. 그리고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것들 많습니다. 이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거는 시조새 학회라는 게 있어요. 시조새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시조새는 그냥 중간 단계도 아니고 그냥 뭐냐면 그냥 새다. 그냥 새다. 그냥 새. 멸종된 새에 불과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절대로 이거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분들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과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는 진화론의 최고의 대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어디라 그랬지? 여기가 난초. 난초 팀이 한번 읽어봅시다. 난초 팀 준비됐죠? 시작. 실제로는 그 가지의 끝과 마디에서만 나타난다. 그 나머지는 추정한 것일 뿐 화석에서 얻은 증거가 아니다. 이 스테판 제이 굴드는 지금은 죽었는데 하버드의 고생물 전문 연구가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진화나무라는 게 있어. 아까 봤던 밑에 저 원시세포가 있고 막 진화하는 그 그림, 그거는 상상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이야기예요. 상상에 의해서 그린 그림. 화석에서 얻은 증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찰스 다윈, 이거 국화라 그랬어요? 국화팀이 한번 읽어봅시다. 국화팀 준비됐죠? 시작. 셀 수가 없이 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지층에서 외로움을 셀 수가 없이 많이 찾지 못하는가. 내 모든 지층에서 중간 단계가 가득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대표하는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의 증보판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찰스 다윈은 참 마음이 슬펐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진화가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조기원이라는 책을 써놓고 자기가 계속해서 화석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거든. 만약에 진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딱 파면은 진화의 증거가 막 쏟아져야 돼. 중간 단계가 막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찰스 다윈이 죽은 지 지금 한 150년이 가까이 되는데 진화의 증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화석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찰스 다윈조차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왜? 모든 지층에서 중간 단계가 가득 있지 않은가. 자기는 짝만 딱 파면은 중간 단계가 막 나올 줄 알았어. 없는 거야. 없어요. 중간 단계를 증명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없었거든. 처음부터 없었어요. 자, 화석 있잖아요. 이제 진화론자들은 더 이상 화석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화석은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화석을 더 이상 진화론의 증거로 이야기하지 않아. 왜 그런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화석은 종류가 두 종류거든요. 한번 볼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화석. 화석이 현재에 살고 있는 동물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 뭐야? 얘는 그럼 왜 진화하지 않았지? 이상하잖아, 그치? 진화해야 되는데 진화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에는 없는 과거 생물의 화석이 또 발견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해. 자, 들여다볼게요.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화석 어떤 거 있나 봅시다. 자, 중1들 정신 차려야 돼. 중1들 깨워봐봐. 중1들 우리 깨워서 한번 보자. 중1들 봐봐. 이게 4억 6,500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진화론의 주장. 4억 6,500만 년 전. 여기 불가사리래. 이 불가사리 4억 6,500만 년 전. 이 값이 얼마야? 495불이래요. 이 화석이. 어쨌든 이 불가사리는 지금 현재 있는 불가사리랑 똑같아. 근데 그러면 4억 6,500만 년 이 시간의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왜 진화하지 않은 거야?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투구개입니다. 투구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투구개의 화석이 4억 4,500만 년이 됐대. 근데 이 투구개는 지금하고 똑같아. 왜 얘는 진화하지 않았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화하지 않은 특별한 예라고 합니다. 계속 진화하지 않은 특별한 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또 보여줄게요. 실로켄스는 3억 6천만 년 전에 있었던 실로켄스 화석. 그래서 실로켄스는 어류가 있잖아요. 양서류가 되는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다가 살아있는 실로켄스가 발견이 됐고 지금 얘는 63빌딩에 가면 있어요. 수족관에. 얘가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일까? No! 그렇지 않아요. 쟤는 그냥 물고기예요. 아무리 얘를 해부를 해보니까 그냥 물고기인 걸 어떡해. 근데 얘는 3억 6천만 년 동안에 진화하지 않았어. 왜 진화 안 했냐? 진화하지 않는 특이한 예라고 합니다. 또 가볼까? 줄무늬 물매미 2억 년, 2억 600만 년. 지금하고 똑같아요. 또 황금 두더지 1억 6,500만 년 전에 황금 두더지는 지금하고 똑같아. 얘는 왜 진화 안 했지? 낙타거미 똑같습니다. 고슴도치도 똑같아. 이거 1억 2,500만 년 전에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있는 고슴도치랑 똑같아. 왜? 이 새는 1억 2천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새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 쟤는 왜 진화 안 했냐? 잠자리 똑같아. 1억 1천만 년. 흰 개미 똑같아. 1억 년. 여러분, 이 방금 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왜 못 실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실어 놓으면은 지다가 틀렸다는 말밖에 안 돼. 그죠? 해달, 말벌, 파리, 벼룩. 벼룩은 이건 2천만 년 전의 화석이랍니다. 지금하고 똑같잖아. 파리 마찬가지예요. 파리 4천만 년 전에 호박 화석에 들어있는 파리. 지금하고 달라요? 똑같습니다. 네. 말 1200만 년 전. 하마 1000만 년 전. 가리비 700만 년 전. 오리너루 2300만 년 전. 똑같습니다. 넘어가 볼게. 보아뱀 화석이 4700만 년이 됐대. 똑같은 거. 비버 5300만 년. 530만 년. 흑멧돼지, 사마귀,
무지하게 많죠. 바다코끼리, 개구리, 플라타너스, 박쥐. 얘네들은 왜 전부 다 진화하지 않았냐? 진화하지 않은 특별한 예라고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게 지금 방금 이 그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은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너무 많아서. 근데 선생님이 다 못 갖고 와. 그래서 일부만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 진화하지 않은 이 화석들이 널려 있는데 이 화석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숨겨버립니다. 왜? 이게 나오면 진화가 틀렸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 방금 봤던 것들 진화하지 않은 특별한 예들. 이번에는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화석들, 진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지금에는 없는 과거 생물의 화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거 있는지 보여줄까? 바로 공룡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봐. 유타주에 가면은 더 월이라는 곳이 있어. 이곳에 약 1000여 개에 넘는 공룡 뼈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공룡들이 야 우리 죽을 때는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죽자 알았지? 약속? 이러고 같이 죽었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여기는 순식간에 공룡들이 쓸려오다시피 한 곳에 묻혀버린 그 무덤이에요. 공룡 무덤. 이런 공룡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아는 공룡이야. 익티오사우루스라는 어룡입니다. 어룡. 바다에 사는 공룡.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곳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뭔 것 같아? 꼬리? 똥? 에? 뭐라고? 지느러미? 아니야. 물고기? 우리 저기 뒤에 보라색 옷 입고 있는 친구. 이거 뭐예요? 이거. 뭘 것 같아? 지느러미? 다른 거? 답을 얘기를 못 해주네. 자, 이거는 새끼예요, 새끼. 지금 이티오사우루스가 새끼를 분만하다가 화석이 돼버렸어. 그럼 화석이, 여러분 화석 어떻게 배웠어요? 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흙이 쌓이다가 화석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화석을 보면은 화석은 전부 다 갑자기 화석이 된 거. 아까 앞에 진화하지 않은 특별한 예들을 보면은 깃털이 남아있고 비늘이 남아있고 그지?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것들 다 썩어버려요. 화석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새끼를 낳다가 이렇게 화석이 됐단 말이야. 어떤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 여기 있는 중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35마리의 공룡 가족. 참 안타깝죠, 그죠? 어쨌든 엄마 공룡이 새끼 공룡을 품고 자다가 같이 화석이 돼버렸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흙이 쌓여서 화석이 된 건가?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확 덮친 거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거 있는지 보여줄게. 이 두 마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있죠, 그죠? 이 화석은 파이팅 다이노소어라는 화석입니다. 싸우다가 지금 프로토케라톱스가 벨로시랩터의 앞발을 딱 물고 벨로시랩터가 결정적으로 지금 뒷발로 얘를 팍 주차다가 둘이 동시에 얼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세상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화석이 되려면은 얘네가 딱 싸우고 있는데 순식간에 흙이 확 덮쳐야 돼. 맞죠, 그죠? 그거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이 화석들 지금은 없는 과거 생물의 화석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화석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구나.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아까 종류가 2개가 있었어.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의 화석. 그거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없는 과거의 생물 화석들은 화석이 얼마나 갑자기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화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창세기 대홍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답을 딱 알 수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이걸 보면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인류의 조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 수많은 피테쿠스들, 그죠? 피테쿠스라는 게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자바인, 필트다운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인류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저 박물관 가면 맨날 이런 거 걸려 있어. 원숭이 같은 것들 맨날 이렇게 턱 서가지고 인류의 조상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여러분들 하나씩 보여줄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1973년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어요. 두개골의 용종 500cc, 무릎 관절, 봐봐. 여기 지금 두개골뼈, 가슴뼈, 팔, 여기 대퇴골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릎뼈, 이렇게 발견된 게 다야. 단데, 요 무릎 관절이 마치 직립보행, 여러분 직립보행 뭔지 알죠? 두 발로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 이게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거야. 원숭이 같은데 직립보행을 하고 있대. 오! 그럼 여러분 원숭이가 직립보행합니까? 원숭이 어떻게 걸어 다녀요?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두 발로 서 있으니까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루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시. 루시라고 했는데 이 여자 유인원 루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무릎뼈, 그 다음에 대퇴골, 가슴뼈, 머리뼈 이렇게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무릎뼈와 요 위에 있는 뼈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다른 곳,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냐면은 3km.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자. 여기에 뼈가 하나 발견이 됐어. 그 다음에 저기 낙동강에 뼈가 하나 발견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뼈랑 낙동강에 있는 뼈가 한 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 이걸 갖다가 붙여놓고는 한 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걸 발견한 학자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좀 사기를 쳤다. 근데 이게 아직도 그게 참 그럴싸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죠? 루시. 그 다음에 자바인. 1891년. 여러분 아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온 게 185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화석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 그때 그 유행을 타고 지금 발견된 요 화석. 이거 볼까요? 어금니 2개, 부서진 두개골 파편. 요게 발견됐어요. 대구는 그 다음에 15m 떨어진 곳. 요 똑같은 곳이 아니고 또 15m 떨어진 곳에서 요런 대퇴골뼈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대퇴골. 요렇게 발견을 한 다음에 멋진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요렇게. 이게 도대체 이렇게 뼈를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어. 엄청난 상상력입니다. 이래놓고는 이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몸에서 나왔다는 것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뼈들의 연대가 달라요. 다르고 다른 몸에서 튀어나온 것들이야. 틀린 증거입니다. 자바인. 필드다우닌. 이거는 사실 진화론이 발견한 그 증거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야. 최악. 이게 뭐냐면 1912년도 영국 필드다운에서 사람의 두개골뼈, 여기 두개골뼈, 원숭이 턱뼈. 그러니까 턱뼈는 원숭이의 턱뼈 모양을 갖고 있고 두개골은 사람의 두개골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와! 중간 단계.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다. 드디어 발견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실로 밝혀졌어요. 이건 뭐냐면 이 필드다우닌을 찾은 이 사람이 인간의 두개골뼈와 원숭이의 턱뼈를 갖다가 끼워 맞췄어요. 그게 안 맞으니까 그걸 끼워 맞추려고 그걸 갖다 막 갈아낸 흔적, 염료를 뿌리는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 그 안에. 그래서 아이고 버렸네. 그래서 이 1912년이 아니고 1950년대에 이게 완전한 사기극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은 영국 과학협회에서 추방당했어요. 이 너무나 명백한 사기극이니까. 이건 완전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의 논문인데 네안데르탈인들의 유전자를 분석을 딱 해보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 3, 4대 조상들과 함께 살았다는 그 DNA 분석이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 3, 4대가 뭐예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네안데르탈인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사진에 남아 계신데 저기 60년대 환갑잔치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분이 네안데르탈인가? 모르겠어. 현대 인류와 같은 구성원. 크로마뇽인 마찬가지예요. 크로마뇽인은 1만 년에서 4만 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현대 인류와 DNA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크로마뇽인이밖에 안 되는 거야.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조선시대 이거 뭐야 삭가 쓰고 천자문 읽고 크로마뇽인들이 앉아갖고 그거 하고 있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현대 인류와 거의 동일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단계 진화론 얘기했어요. 1단계 절대로 무기물은 유기물이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2단계 세포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단백질 하나 만들어지는데 로또 114주 연속으로 1등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세포 생명체는 절대로 복잡한 생명체가 될 수 없다.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봐봐. 위에 그림이 진화론이고 밑에 있는 게 창조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종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 대 믿음의 싸움입니다. 뭐를 믿느냐? 여러분들 진화론은 있잖아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냥 진화가 됐다고 믿는 거야. 그게 참 웃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진화를 믿는 거예요. 진화를 믿는 거.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진화를 믿는 거야. 근데 우리 창조론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 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요 사역을 하면서 진화론자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진화론이 맞는지 틀린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야기해 보면 그래. 근데 이런 진화가 잘못됐다는 증거들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약간 좀 당황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진화가 틀렸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성경으로 와야 돼.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야 돼.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저는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논리로서 끝낼 수는 없는 일이야, 그거는. 그죠?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혹시 읽어봤어요?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그 창세기의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성경이. 그 성경이 왜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할까? 이유가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야.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그래.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선생님이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Prince of Peace. 뭐예요? 평화의 왕자. Peace of Prince라고 하는데 이 분의 사진, 이 그림은 뭐냐면 아키아나라는 화가, 소녀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소녀가 꿈에서 천국을 갔다가 예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기억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놨는데
또 다른 이제 천국을 방문했다는 또 친구들이 이 그림을 딱 보고는 저거 진짜 예수님하고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보는 이제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요거는 난초랑 국화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눈을 좀 크게 뜨고. 다 끝났어. 얘들아 끝났어. 정신 차려. 정신줄을 이미 놓고 있는 친구들 있네. 자, 여기부터 시작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나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나요 혹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셨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들 때 그때 예수님이 딱 계셨다는 거야. 계셨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저절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 초청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초청에는 반드시 개입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 성령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어. 내 친구들은 지금 늦잠 자고 집에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PC방 가고 컴퓨터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고 진화와 창조의 싸움은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네. 결국 진화론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창조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됐다는 이것,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세상에는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